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번 주 내내 다뤄보고 싶었던 소식인데 이상하게 다른 일들과 겹치면서 좀 늦게 다루게 됐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박삼구 회장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이고,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마침 이제 어젯밤에 조양호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을 겁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 등등등 많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이미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났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을 하는 저희야 아직 구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그동안 주간의 일가가 계속해서 구속을 피했는데 이번 조양호는 덩치가 굉장히 커요. 단순 폭행, 욕설, 가정부 고용 이런 게 아닙니다.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가 있고요. 조세포탈 혐의도 있고요. 조현아 재판 때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썼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이건 횡령과 배임까지도 걸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무장 약국이라고 사실상 불법 형태의 약국을 운영을 해서 조씨 일가가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목을 보면 범죄 백화점 같아요. 조양호가 지금 혐의를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조현민, 이명희 이런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그때는 어떤 심경이었냐면 저도 화가 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도 충분한 행위를 했지만 구속이 될지는 확신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조양호는 사법부가 이걸 영장을 기각하면 우리나라 사법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예. 이미 심각하지만 더 이상 심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죠. 부디 우리 사법부가 이 정도 막장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시간대에는 이미 조양호가 구속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인 아시아나항공의 박삼구 이야기로 돌아오면 예. 이게 진짜 절망스러운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두 개의 국적기들인데 예. 아시아나도 대한항공 못지않은 개판 5분 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는 비행기를 뭘 타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를 타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모든 재벌들이 운영하는 비행기가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좋은 비행기를 골라 탈 선택권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양호나 박삼구한테 사우스웨스트의 허브 켈러 같은 좋은 CEO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평균 정도 사람만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기업인으로 칭송을 받아요. 오뚜기가 한때 갓뚜기로 불렸는데 제가 보기에 오뚜기도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뚜기는 상속세를 제대로 투명하게 냈어요. 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요. 사람 안 패고요. 성추행 안 하고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만 살면 우리나라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놈들이 다 개차반이니까 평균만 해도 가뚜기 소리를 듣는데요. 네. 아시아나의 기내식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제가 다음 주에 여유가 있을 때 날을 잡아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에는 최근에 겨우 마무리가 된, 마무리 비슷하게 된, 하지만 몇 년 동안 너무 많은 노동자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금호타이어 사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소개를 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주로 이 그룹 회장의 박삼구 리더십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요. 네. 기내식 사태가 발발했던 과정은 다음 주에 여유 있을 때 금호타이어 사태와 묶어서 좀 한번 따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오늘의 주인공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최근 일화는 하나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그 미투가 활성화되면서 재벌 총수들이 여성 노동자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도 한참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박삼구가 그 주인공 중 한 명이에요. 박삼구가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정기적으로 강서구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삼구가 여기 본사 타운을 딱 들어설 때 여승무원들 분들이 본관 1층 로비에서 커다랗게 원 모양으로 둘러서서 박삼구가 들어오면 막 손뼉을 치면서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삼구가 이 여승무원 분들한테 다가가서 계속 찝쩍대면서 껴안거나 손을 주물렀대요.
근데 진짜 열받는 건 박상구가 이 짓을 하면 간부들이 말리는 게 아니고 파트장이나 본부장들이 여승무원들에게 회장님이 양팔을 벌리시면 즉각 달려가서 안겨라 뭐 이따위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당시 여승무원들 증언을 보면 박상구가 여승무원들을 딱 보는 상태에서 나 기바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답니다. 이건 진짜 한 여승무원이 그냥 온라인에 공개를 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미친놈인 거죠. 네. 예, 이런 새끼들한테는 노인 공경 이런 거 해당 안 되는 겁니다. 곱게 늙으세요, 곱게. 이른을 넘긴 노친네가 젊은 여성 노동자들 신체적으로 찝쩍거리면서 기바 들어왔다가 뭡니까 이게요. 네? 그리고 다른 여성 승무원분들의 증언은 본관 1층에서 여승무원들을 불러놓고 20분에서 30분 동안 돌아가면서 껴안은 뒤에 20대 초반에 갓 입사한 승무원 교육생들이 머무는 교육훈련동을 꼭 찾았대요. 이게 명목이 업무 보고를 받으러 간다는 건데. 왜 거기로 업무 보고가 들어가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본사에 한 달 한 번 가서 업무 보고를 받으려면 총무팀에 가거나 인사팀에 가거나 임원들을 불러서 업무 보고를 받아야지 왜 승무원 교육생들 머무는 교육훈련동으로 가냐고요. 오로지 거기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참.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박삼구가 찝쩍댈 때 여성 노동자들이 당연히 싫잖아요. 이분이 75인가 그런데 예. 싫은 내색을 하거나 하면 박삼구가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몸을 쭈뼛쭈뼛하면 파트장들이 와서 승무원들 등을 떠밀거나 쿡쿡 찌른답니다. 나가서 빨리 맞으라고요. 아이고, 이 파트장 새끼들 참. 진짜 나가 뒤져야 되는 놈들입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중간 간부냐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문화가 지금 어떤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겁니다. 참. 다른 증언입니다. 교육원에서는 더 가관이다. 교관단이 박삼구 회장 오기 30분 전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달려나가라. 팔짱을 끼고 보고 싶다고 하고 분위기를 끌어올려라. 이런 교육을 시킨대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조직적 성희롱 아닌가요? 당연히 조직적인 성희롱이죠. 회장이 그런다고 해서 밑에 말리지도 않고 부추기는 파트장들까지 집단적으로 지금 또라이가 돼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성희롱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요. 이건 집단 범죄죠.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온몸으로 달려나가라는 뭡니까? 이게 기업입니까? 제가 만약에 그 요청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 소리 지르면서 온몸을 달려나가라 이런 지시를 받으면 야, 이 씨발놈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온몸으로 달려가서 2단 옆차기로 달려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 안 그렇냐고요. 이런 지시를 받으면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 승무원분들이 쭈뼛쭈뼛하면 박삼구가 와서 그런다는 겁니다. 너는 나 안 하나? 이런데요. 너는 나 안 안아주냐? 예,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야, 너 같으면 안아주고 싶겠니, 너를? 거울 좀 봐라, 거울 좀, 저 패고 싶겠다, 안아주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매뉴얼을 작성한 거는 간부들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박상구가 요구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했을 수도 있고, 밑에 사람들이 박상구에 맞춰서 막 했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 기업 전체 문화가 이미 범죄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박삼구가 매년 1월에 직원들하고 북한산에 등산을 한대요.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등산을 하는데 여승무원들만 별도로 조직을 꾸렸대요. 그래서 그래요? 북한산 중턱에 음식점 별채에 박삼구가 딱 가면 요 별도에 조직된 여성 승무원 팀만 세배를 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매년 가을에 플라자 앤 바자회 뭐 이런 행사를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여승무원분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장기자랑에도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성심병원 간호사 노동자분들의 춤 동영상이 논란이 됐는데 이거 보고 아시아나 노동자분들은 우리가 원조다 뭐 이렇게 되게 씁쓸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엽기적인 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내놓았던 반론이 진짜 코미디입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반응은 회장님이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 격려한 건데 일부가 안 좋게 받아들였다. 이게 반론이에요. 이건 뭐 진짜 병닭들도 아니고 아니 일은 넘긴 노친네가 이런 사람들 진짜 노인 공경 같은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친네가 여성 노동자분들만 찾아다니면서 추근거리는 게 그게 아끼는 마음입니까? 제가 이 얘기 듣다가 열받는 건 이 재벌 새끼들은 왜 그렇게 젊은 여성 노동자들만 아끼고 자빠지셨냐고요. 2016년에 SK그룹 전문 경영인 중에 대빵이었다고 불렸던 손길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간도 카페 같은 곳에서 젊은 여종업원 다리 만지고 추근대다가 CCTV에 찍혀서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됐고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벌금 500만 원형,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이거 받았거든요. 이 사람도 나이가 80 가까이 돼요. 근데 이 사람 핑계가 뭐냐면 아끼는 마음에 격려해주고 나왔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왜 처음 보는 사람을 네 마음대로 아끼고 지랄이시냐고요. 이게 진짜 웃긴 놈들 아닙니까? 네. 제가 좀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박삼구가 기본이 이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격이 개차반인 건 잘 알고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경영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영 능력은 그러면 과연 어떠냐? 지금 기내식 사태가 일주일 내내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제가 다음 주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사태가 이렇게 커져서 일주일 내내 온 나라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문제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고객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터진 다음에 이틀 뒤에 박삼구가 중국으로 출국을 해요. 당연히 아시아나항공 타고 갔겠죠. 근데 출국을 한 명목이 뭐냐면 중국 웨이하이 포인트 호텔 앤 골프 리조트라는 곳에서 열리는 아시아나항공 오픈 골프 대회를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기내식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회장이라는 자가 골프 대회에 참가를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렸는지 하여튼 그 당일에 귀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보면 한 청원자가 기내식 대란 사태에도 골프 대회를 추진하고 떠난 박상구 회장 때문에 죄 없는 직원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박상구 회장이 출국을 할 때 대부분 비행기들이 노밀이라고 해서 기내식이 없는, 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부터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박상구가 중국으로 떠난 그 비행기에는 완전히 따끈따끈한 기내식이 완비돼서 갔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죠. 이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승객들이 고통을 받으면 자기 걸 빼서라도 승객들에게 먼저 드리는 게 그 회사 리더의 기본 덕목인데 지 골프장 행사 간다고 지가 타는 비행기에는 따끈따끈한 기내식을 싣고 떠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적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내식 대란이 바로 발생한 게 1일이었는데 이 당일에 박상구 회장 딸이 박세진이라고 있어요. 나이가 40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경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사회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하필 이 사람을 1일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임원 인사를 통해서 금호 리조트 경영관리 상무로 선임을 합니다.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1일에 지금 아침부터 그 대란이 벌어졌는데 아무 사회적인 경력도 없는 자기 딸을 그룹의 낙하산으로 꽂아요. 이 짓을 회사가 그렇게 뒤집어졌는데도 그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박상구가 최근에 나와서 기내식 사태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기자회견 장면에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예. 이게 왜냐면 1일 기내식 사태가 난 게 1일 급박하게 난 게 아니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내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예. 뻔히 예고된 사태가 있었는데도 당일에 자기 딸을 그룹 계열사 상무로 발령시킨 게 맞느냐? 기자들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겠죠. 그랬더니 박상구 대답이 뭐냐? 아, 내 딸 인생 공부도 하고 사회 공부도 좀 시킬 겸 해서 중요도가 낮은 계열사 임원으로 보낸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예쁘겠습니까? 예쁘게 보이겠어요, 그게? 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딸 예쁘게 봐주세요 하면은 우리 나오는 대답이 님이 뽕이다 뭐 이거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서 고작 하는 말이 부정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니 제가 환장하는 거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박상구 회장이요. 극단적으로 대한항공에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협조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야. 그래서 나중에 대한항공이 아이 그러면 도와줄게 이랬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아시아나항공이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준비 다 됐어 하고 또 튕기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이 사태가 났을 때 금호아시아나에서 대한항공에 도움을 청했던 모양이에요. 대한항공이 뭐 쌩을 깠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안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삼구가 삐질 수 있어요. 삐질 수 있는데
그걸 사과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대한항공이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협조를 못 받았다 하고 그룹 총수가 그걸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정신 나간 놈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대한항공이 상식적으로 왜 도와줄 의무가 있겠어요. 업계에서 좀 어려워서 손 벌렸는데 안 도와줘서 화가 났으면 지가 속으로 분을 삼켜야지. 그게 온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라이벌 회사가 나를 안 도와줬다. 이렇게 징징대고 앉아있으니 그 그룹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 이 문제가 이렇게 거세지니까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이 열렸는데 한 번에 벌써 1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이 익명 채팅방 이름이 침묵하지 말자예요. 그리고 이 1000명이 넘으니까 또 다른 카카오톡 방이 또 하나 열릴 정도로 아시아나 노동자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온라인에서 투쟁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박삼구도 조양호 일가 못지않게 그동안 어마무시한 갑질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노동자분들이 6일 광화문 광장에서 첫 집회를 한다는 공지를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아마 이 집회나 혹은 익명 게시판에서는 앞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여러 불공정 거래 의혹, 금호그룹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계열사 부당 지원, 혹은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박상구 회장의 사익 편취 의혹, 이런 것들이 대거 제기될 예정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까지 쭉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이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제가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그룹의 리더라는 건요. 어떤 한 거대한 뭔가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평온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능력이 드러나냐면 정말로 그 그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그룹이 어떤 거대한 성과를 앞에 두고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할 때, 이럴 때 리더십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분야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인데요. 섬김의 리더십. 그렇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게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만든 말인데 서양에서도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좀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경영학에서 리더십을 얘기를 할 때는 카리스마 리더십, 군대형 리더십, 권위주의형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로버트 그린리프는 미국에서 제일 당시에 컸던 AT&T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 돌격 앞으로 하는 회사보다도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서번트 리더십이 뭔가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린리프가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들었던 일화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술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보면 레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동방술래단이 동방 쪽으로 순례를 하러 가는데 이 레오라는 사람이 서번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잡부? 그룹 안에서 잡부 같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레오는 여행단이 지치고 힘들면은 막 노래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서번트 중에서도 너무너무 잘하는 잡부였다는 거예요. 단지 밥 짓고 청소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 복도도 주고 기분 좋게 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잡부치고는 너무 이 동방술래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지만요. 사람들이 다 레오 덕분에 즐겁게 여행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잡부였던 레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행단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 낮은 직급에 레오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 동방술래의 흥미를 잃고 결국은 술래단이 여행 자체를 포기를 해요. 이때 이 여행단의 일원이 이제 이 소설의 화자가 주인공인데 여행단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레오가 정말 보고 싶다 해서 레오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행단을 후원한 교단을 찾아서 끝내 레오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소설의 화자가 레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레오가 잡부가 아니고요. 그 교단의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대반전이. 네,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신적 지도자 교단의 우두머리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종으로서 그 자리 여행단에 참가를 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즐겁게 해주면서 순례단을 섬겼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이러면서 그린리프가 바로 이 레오 같은 사람이야말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의 표본이다. 지도자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진심을 다해서 구성원들을 섬기는 것이 그 그룹의 성과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게 되죠. 그린리프가 이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5가지가요. 경청, 책임감, 존중, 헌신, 솔선수범입니다. 자, 요거를 박삼구한테 대입을 해보십시오. 네. 경청했겠습니까? 책임감이요? 그룹의 제일 주력 계열사가 기내식 대란으로 난리가 났는데 중국에 골프 행사 참가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 비행기에만 따뜻한 음식 싣고 가요?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존중이요? 온 국민들이 지금 아시아나항공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 그 당일에 자기 딸을 계열사 임원으로 꽂아요. 이게 소비자들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겁니까? 헌신과 솔선수범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헌신과 솔선수범 있는 사람들이 여승무원들한테 야, 너 나 안 안아주냐? 좀 안아주면 안 되냐? 이렇게 징징거리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없고 뭐 정당성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요. 무지하게 무능하고 무지하게 싸가지 없는 현대 경영학의 관점으로 봐서도 이 거대한 기업들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일 먼저 퇴출이 돼야 될 쓰레기 같은 경영인들이라는 거죠. 예. 이 사단이 난 원인도 굉장히 재미있고 박삼구의 판단 미스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얼마나 위기까지 몰고 왔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인데 이거는 오늘 이야기가 길어져서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3의 항공사를 만들어서 그걸 공영으로 굴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이 친구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빨리 오너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현배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사실은 저는 그 이 국영항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예. 항공업계에서 다루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항공에 대한 항로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 정부거든요. 그런데 국영항공사가 출범을 하면 민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평등하다라는 문제제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국영항공사에 대한 일정의 뭐 어떠한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것 같은 정책을 만약에 정부가 쓰면 이게 ISD 같은 국제 소송에 걸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이 문제는요. 예. 물론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영항공사에 찬성을 합니다만,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박상구, 주양호 일단 얘네들을 물리치고 좀 괜찮은 전문 경영인들한테 한번 경영을 맡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하지만 솔직히 항공업계라는 게 워낙 우리나라는 얘네들이 오래 차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 분야만큼은 외국의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을 한번 불러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여러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요건 제가 좀 정리가 안 돼서 한번 요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요. 정리가 되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